감독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정말 영광입니다. 저도 네. 영광입니다. 네. 아까 하시려던 말씀 하셔도 돼요. 노리아 씨가 정말로 내가 소설도 읽어봤고, 뭐 단편 영화도 만든 것도 봤고, 음악도 들어봤는데 정말 다재다능한 분이에요. 나 놀랐어요. 소설 보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요즘에 잘 어울리는 모던한 느낌도 들고, 굉장히 또 궁금하게 만들면서 재미도 있고, 또 단편 영화 굉장히 짧으면서 이게 뭐 바이올린을 하니까 바이올린을 의인화한 그 짧은 2분짜리 이러면서 굉장히 함축된 이야기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무서운 사람이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감독님 이렇게 길게 말씀해 주실지 몰랐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네, 감사합니다. 정말 내가 놀랐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토크 이제 시작해 볼까 합니다. 오늘 이제 감독님 이야기 들어보려고 저희 여기 이렇게 모였는데요. 어떻게 시작을 하시게 되셨어요, 영화는? 저는 어렸을 때 영화를 보는 걸 좋아했는데 저희 아버지가 자동차 노동조합의 간부셨어요. 네. 그런데 재밌는 게 노동절 때만 되면은 국회의원, 우리 아버지 노동조합 뭐 해서 극장을 빌려가지고 거기서 발표회 같은 걸, 무슨 연설 같은 걸 해요. 네. 끝나면은 영화를 상영하니까 네. 안 나가고 있다가 영화를 보고 그랬었거든요. 네. 그런 추억도 있고, 어렸을 때는 제가 수원 성 주변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쪽에서 영화들을 많이 찍었어요. 네. 제가 4살 때 찍은 영화도 좀 기억하거든요. 달기라는 영화도 있었고. 4살 때요? 네, 4살 때 찍은 영화 거기서 구경했던 기억도 있어요. 그게 기억이 나세요. 그게 홍콩하고 합작 영화인데, 네. 어렸을 때 우리 작은 아버지가, 그러니까 그때 삼촌이 엑스트라로 출연을 했는데 네. 줄 쫙 서서 점심에 도시락을 받았어요. 네. 근데 그 당시에 먹을 게 별로 없었을 네, 때니까, 네, 네. 63년도 뭐 이때니까 저녁 때 그거를 갑옷 안에다 놓고 네. 촬영을 다 하고 그냥 싸가지고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그 만두를 처음 먹었는데 너무너무 맛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어쨌든 학교에 왔다 갔다 하는 동안 수원 성 왔다 갔다 하니까 사극 찍고 뭐 네. 이런 거 저런 거 찍으면서 그다음에 무술 영화를 찍고 전쟁 영화도 찍고, 네. 이렇게 장르가 시대에 따라서 바뀌어가는 네. 것도 보고, 그다음에 텔레비 뭐 임진왜란이라는 프로가 있었는데 연속극이 있었는데 그것도 어서 찍고, 네. 그런 걸 계속 보면서 영화에 대해서 굉장히 큰 관심을 가졌었는데, 네. 결정적으로 영화 감독이 되고 싶다는 생각한 것은 중학교 2학년 때 네. 지붕 위의 바이올린이라는 네. 영화를 보고, 네. 그 전에는 감독을 알긴 했어도 감독이 있다는 걸 알고, 그 당시에는 베너란 영화도 베너 감독, 윌리엄 아일러, 또 우리나라 전쟁 영화인 증언이란 영화의 인권택 감독, 네. 정진우 제작, 이런 것도 기억이 나요. 어렸을 때 네. 봤던 게. 그렇지만 감독이라는 것을 정확히 알게 된 게 지붕 위의 바이올린이라는 영화인데, 그 영화는 영화를 이렇게 스토리가 진행되다가, 뮤지컬 영화거든요. 근데 스토리가 진행되다가 갑자기 주인공이 카메라를 보고 얘기를 해요. 카메라를 보고 얘기를 하는데, 카메라를 보고 얘기할 때 뒤 가까이 있던 딸을 좋아하던 남자하고 같이 옆에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네. 카메라를 보는 순간 저쪽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독백을 할 때는 그렇게 뭔가 화면을 바꿔서 카메라를 보면서 네. 배우가 카메라를 보고, 또 여기 옆에 있던 배우는 못 듣게 멀리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는 그냥 배우들이 연기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 시키지 않으면 저렇게 할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감독의 존재를 저건 카메라 뒤에 누가 있다라는 것을, 연출에 대한 그렇죠. 것들. 그래서 네. 저거는 영화를 만드는 사람이 뒤에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때부터 이 감독이 이런 영화를 벗어날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영화를 꿈꿨고, 중학교 그때부터 저는 이제 중학교 때 카메라도 만들었었어요. 그리고 영상기도 만들면서 시나리오도 쓰고 이러다가 본격적으로 제가 대학교 떨어져서 재수하는 동안 카메라
이 8mm 카메라하고 영사기를 사가지고 네. 그거 가지고 찍고 편집하고 이런 일들을 계속 하다가 대학교 3학년 때 그 군대 갔다 와서 복학하고 나서 선생님 그리기라는 단편 영화를 만들었어요. 신동일 영화인데 그게 청소년 영화제에서 우수상을 받았어요. 그 비영화과 학생으로는 처음으로 그 받은 거고 우수상이 상금이 200만 원이었었거든요. 그 당시 85년도에 그 상금이 200만 원이었으니까 굉장히 그렇죠. 큰 돈이었죠. 엄청 큰. 제작비는 뭐 여러 가지 친구한테도 꾸기도 하고 우리 지금 와이프 옛날에 사귀고 있었을 텐데 그때부터요? 예. 아, 그때 사랑꾼이시군요. 그때 이제 꾸기도 하고 뭐 네. 이렇게 해서 한 80만 원 정도 비해서 만들었는데 그때부터 제가 이제 물리학과 다니고 있었지만 이제 공부를 좀 하려고 그러다가 여름방학 때 영화를 만들어서 상을 받은 거예요. 네. 물리학을 그만두고 이제 영화사의 그 연출부로 뭐 학교는 재직 증명서를 떼다 주고 그래서 수업 대신 연출부를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연출부를 하다가 이제 결혼을 제가 28에 결혼을 했는데 일찍 하셨어요. 아버지가 물려주신 그 건물이 있었어요. 그거를 그냥 건물이었었는데 그 비디오 가게를 하다가 이제 영화 감독을 하고 싶어서 이제 건물을 팔고 비 오는 날 수시아라는 영화를 제작을 했어요. 제작을 해서 음악은 굉장히 히트쳤고 영화도 뭐 많이 히트쳤고 그 당시에 뭐 새로운 영화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놀라기도 하고 했는데 여기서 그렇게 돈을 많이 벌지는 못했습니다. 생각보다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못했고 두 번째 영화 가을 여행이라는 영화까지 제작을 했었고 했다가 이제 한 3년 정도 지나니까 진짜 남는 돈이 없어요. 그래서 사무실 다 철수하고 돌아가서 이제는 이제 제작하지 말아야겠다. 제작하지 않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영화사에서 영화 제작을 하면서 그동안 이제 엽기적인 그녀 만들 때까지는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죠. 그때까지는 뭐 시나리오만 계속 쓰고 엽기적인 그녀 그가 나오기 전까지 쓴 시나리오들이 뭐 굉장히 오랫동안 제가 영화를 만들기도 하고 하여튼 아이디어들이 거기 다 있었던 건데 뭐 데이지라는 영화도 그때 썼던 거고 또 뭐 클래식도 그때 쓴 거고 그러셨어요. 어쨌든 뭐 쉬지 않고 저는 시나리오를 썼으니까 지금까지도 요즘에도 이제 시나리오를 계속 쓰고 있지만 감독이 나이 들어서까지 계속 시나리오 쓰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럼요. 시나리오 쓰는 게 좀 힘들지만 시나리오를 계속 쓰는 것이 저를 여기까지 오게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와, 근데 정말 여러분 연세 이런 표현이 어떨까 모르겠지만 저 이 경희대 연세에 나왔습니다. 네? 경희대 나오셨다고요? 네. 연세대가 아니라 여러분 아시겠죠? 아재 개그 나오면 연령대 죄송합니다. 추운데 더 춥게 해야죠. 네, 감독님 저희 이런 개그 좋아요. 지금 현역에 계시거든요. 근데 정말 그 같은 동년배 감독님들 중에 현역에 계신 분은 정말 거의 없으시죠, 감독님? 지금 거의 없다고 보고 이준익 감독 정도가 저하고 동갑. 그리고 그러고는 선배님들도 참 영화계에서 살아남기가 굉장히 힘들죠. 네, 정말 이 극한 사실은 정말 너무나 어려운 그 필드에서 지금까지 몇 편 영화 만드셨죠, 감독님? 지금 제가 15번째 영화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화를 사실 한두 편 만들기도 정말 쉽지 않은 일인데 15편의 상업 영화를 계속 꾸준히 이제 만들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최근에는 그리고 또 정말 저는 놀라운 게 감독님 어떻게 로맨스 영화를 아직까지 만드실 수가 있으세요?